네, 안녕하세요. 10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매일 긍정학원 한지 벌써 30이라는 숫자를 채웠습니다. 네, 31일까지 오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동영상 켜가지고 이렇게 말 꺼내는 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렇게 30일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렇게 뭔가를 해내는 거를 보면서, 특히나 가장 하지 않을 것 같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신기할 따름이고, 그리고 정말 매일 학원에서 나오는 말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 자신이 대견합니다. 이 대견함, 이것 때문에 이제 긍정학원 같은 것들, 혹은 이게 남들에게 이게 공표해보는 어떤 이런 SNS 이런 것들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저께 제가 이제 매일 아침 긍정학원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동기, 모티베이션, 고명환 님이 네이버에서 라이브 강연이 있었는데, 라이브 판매인 것 같아요. 책 판매였는데, 책 에디션을 판매를 한 게 1시간 동안 주어지는 네이버 쇼핑이었는데, 어떻게 저처럼 미리 알고 오신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만 명이 있더라고요. 10,000명.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0,000명만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했고, 잠실 주경기장이 30,000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10,000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옛날에 게릴라 콘서트도 옛날에 3,000명이었잖아요. 6,000명인가? 3,000명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온라인에 모이는, 역시 온라인의 힘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렇게 모객을 할 수 있었던 고명환 작가님의 힘이 대단하다. 근데 10,000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10,000명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쯤에, 제가 어저께 둘째 아이가 열이 나는 바람에 갑자기 병원을 가게 돼가지고 그 라이브 하는 동안에 부득이하게 이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강연 자체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쯤에 또 이제 아이 병원 갔다 오면서 켜보니까 30만 명이더라고요. 30만 명이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고3 때 수능 본 사람이 한 60만 명? 그때 옛날에 논스톱에서 앤디가 맨날 얘기했던 게, 수험생 실업자 60만 명 이렇게 된다고, 재수생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보면은 항상 그런 수험생의 세대를 생각하다가, 전국에 있는 수험생만 해도 60만 명이었던 건데, 그 절반인 30만 명이 지금 봤다는 게 숫자가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도 아마 놀란 것 같은데, 내용은 뭐였냐면, 책을 일단 선물할 수 있게 사인을 해주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책을 쓸 수 있게 책에 대해서 어떤 얼개를 짜보는 그런 구조의 어떤 미니북을 이제 같이 사은품으로 주시는 것 같았고, 세 번째는 이제 작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10분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10분이 3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책을 구매하셨을지는 전 상상이 안 되지만, 짐작이 안 되지만, 그 중에서 10명을 뽑는다는 건 정말 치열하겠다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당연히 굉장히 저에게 중요하고 또 영감을 주셨던 분으로서, 당연히 제가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권 더 샀습니다. 그래서 친필 사인하는 거는 제 아내 이름으로 해서 아내에게 사인해 이름 써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써주고 미니북, 그거 이제 받는 거고, 당연히 고마카세라고 하는 고명환 작가님이 해주시는 요리와 함께 식사 시간 갖는 그거에 대한 기대도 당연히 해보는 거고요. 경쟁률은 굉장히 센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저 또한 역시 기대에 끈은 놓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했던 포인트는 바로 이 미니북 때문이에요. 미니 그 사은품이 뭐냐면 내 책을 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요 쓰는 거, 작가 소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가 지금 내가 그냥 종이에 써보는 거잖아요. 그냥 사실 지금 그 개요를 사실 빈 종이, 빈 공책에 제가 스스로 써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고면님의 그 에디션을 놓쳤던 분이더라도 지금 여기에 미니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셔서 아, 내가 스스로 책 써볼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목표가 있다면, 저처럼 목표가 있다면 그렇게 스스로 개요를 짜보는 거를 아예 상상화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현실로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형식적인 건데 이런 자리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끊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를 제가 학원 외치는 것 중에서 2026년 책을 쓰겠다고 막연하게 외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주제로, 그리고 사람들이 과연 내 책을 읽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출판사에서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과연 나에게 그런 원고 채택을 해줄 것인가 라든지. 왜냐면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예전에 이름 값이 있었던 우리 작가님의 경우와 다른 것이고, 그리고 또한 뭐 사업을 해서 성공을 뭐 경제적으로 이뤄가지고 남들이 뭔가 남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상황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막연한 생각이 사실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 2026년 내가 진짜 발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일단 그거에 스타트 끊는 거는 저는 이 콘텐츠, 이 유튜브로 생각을 했어요. 이 유튜브에서 뭔가 시작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내 끈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제가 꾸준히 쌓아가는 거에 힘을 스스로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성장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머리 말리고 있는데, 드라이기 말리고 있는데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중견기업, 중견 정도 되는 기업에 들어가서 근무한 적이 있어도 늘 중소기업 혹은 영세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혹은 아니면 제가 자영업을 했을 때도 완전 영세 소상공인이었고, 그런 것들의 그 궤적을 훑어보면 제 키워드가 나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잘난 거 특별한 거 없지만 키가 뭐 약간 크다는 거 말고는 전혀 그런 거 없는데, 하나 포인트라면 그냥 이게 절대 잘난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을 계속 다녀왔다는 점, 그게 되게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 그 좋은 중소기업인가? 조조소라고 해서 무슨 좋은 중소기업인가? 제가 하여튼 그 콘텐츠를 내가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게 하여튼 뭐 시즌 몇 가지 나오면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콘텐츠를 몰라서 잘 모르지만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약간 시트콤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드라마가 유행했던 거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사실 절대적인 숫자로 치면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죠? 대기업은 상위 몇 %일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구직 시장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도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이런 거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아직 못 해가지고 문제지만, 이런 걸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면은 내가 그런 표본이 될 수 있고 길을 제시해 드릴 수 있겠다, 더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번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워드로 해서 한번 디벨로핑 한번 조금씩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드가 만들게 됐고, 다 우연찮게 그 개요를 짤 수 있는 그 책이 온다고 하길래 이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두근했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제가 학원을 외치고 거기에서 실제로 내가 과연 진짜 책을 쓸 수 있을까? 어떤 책을 써야 되지? 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제가 관심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외치는 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물이 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9시까지 사은품 주는 것까지는 판매를 한다고 하던데, 지금 너무 제가 업로드하는 시간은 한 8시쯤 전이 될 것 같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개요를 짜보고 내가 스스로 적어보는 그런 역할을 한번, 본문 단 몇 글자라도 한번 써보는, 소제목이라도 써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도 아이디어 번뜩 차용해서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비록 거기서 써진 사은품에다가 이제 쓸 거지만은 여러분들도 이게 아웃풋이거든요. 아웃풋을 생각하면서 인풋하게 되면 훨씬 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기회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거기에 30만 명 어저께 저기 네이버 쇼핑에 같이 참여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 고명환 작가님에게 어떤 영감을 받아서라도 메일 확언을 댓글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댓글로 이렇게 메일 확언 며칠째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상은 보는데 이제 사실 댓글까지는 못 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거기 안에서 댓글로 끝난다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물론 얼굴 내비치고 이런 거 얼마나 쑥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정돈되지 않은 얼굴, 그리고 하루하루 누가 볼지, 지인이 볼지도 모르는 이런 유튜브 공간, 이런 대외적인 공간에 내 얼굴을 찍어서 올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스스로 아웃풋하는 그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거기 유튜브 댓글로 쓰는 것도 댓글 안 쓰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만, 댓글을 쓰는 것보다 이게 스스로 계정을 만들어서 만약에 긍정 확언을 스스로 해나가는 과정들을 찍어 나가는 거가 저는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일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도 해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있는 분들이 30만 명 그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동영상까지 제작해서 저처럼 이렇게 아무 편집 없이 해도 이렇게 잘 꾸준하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회수 신경 써서 이 조회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회수 1이 나오든 아니면 조회수 없음이 뜨고 여전히 떠 있더라도 꾸준히 지속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께 피와 살이 될 거고, 고명환 작가님에게 그냥 가서 그 내용을 듣고 오늘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딱 얘기하고서 그냥 끝날 수도 있었지만,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내 삶에 적용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고 혹시 자기 학원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저는 말이 많은 편인지 모르겠는데, 말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안드린 콘텐츠 첫 번째는 고명환 작가님의 메일 확언, 그분 만일까지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만일 동지하는 동안에 그분이 만들어준 콘텐츠를 읽고서 생긴 소감을 가지고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명환 작가님이 거의 제가 보니까 매번 일정한 시간에 올라주시는 것 같은데, 한 6시, 7시? 한 8시 전에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8시 전에 올라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9시 안으로, 혹은 아침에 작가님 영상 보고서 저녁 퇴근하고 나서 10분 찍어 올리는 거,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보고서 느낀 점과 내 삶에 적용할 점, 이것만 해도 하루에 영상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집 이런 거 신경 쓰면 정말 못하기 때문에 저처럼 제가 그러했듯 그냥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서 주어진 콘텐츠가 없으면 그냥 일기식으로라도 뭐 내 얘기를 들어줄까 하더라도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처음엔 내 일기를 이 사람 왜 이렇게 자기 일을 주절주절해 하면서 뭐 관심 없는 주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일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 남들을 위한 콘텐츠도 발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흥분했는지 말이 길어져서 15분이 지나고 있네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분들 안 봐주실 것 같아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네, 또 있었는데 그거 내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네, 내일 이어서 한번 제가 요걸 가지고서 들은 생각, 요 내용 가지고서 과연 나를 둘러싼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카테고라이즈, 분류시켜 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분류를 시켜 놓는 거가 이 머릿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규정할 때 어떤 너저분하게 돼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분류화, 카테고라이징,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네. 1.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 2. 나는 좋은 사람들에게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 3. 온라인 사업에서 매출 5천만 원을 꾸준히 만들어낸다. 4. 2026년 드디어 내 책이 출간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됐다. 5.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나는 더 자주 행복을 느낀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